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디가 바닥인가? 금융위기보다 싸진 증시. 이렇게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걸렸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사태인데 과연 바닥이다 바닥이다 하는데 진짜 바닥은 어디에 있는지, 특히나 코스닥에서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돌아와 준 게 뭔가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어느 때보다도 급락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빠진 증시입니다. 이제는 네. 진짜 이 바닥 좀 짚을 만한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바닥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되잖아요. 예측이 안 사실. 되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말은 표현을 자주 쓰시죠. 바닥권. 그런 바닥권이라는 기준은 역시 수치상,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것은 지나고 봐야 알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여기가 바닥일 것 같습니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싸졌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너무 좀 많이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 6월 고가 9,385.59포인트입니다. 그 고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 5,663.24포인트는요. 마이너스 39.7% 하락한 수치예요. 근데 또 올해 1월 시가 대비해서는 34.1% 상승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1월 시가 대비해서는 34%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를 보면 오늘 4월 고가가 코스피 이 부분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3배예요. 오늘 종가 기준은 어제 종가 28일 종가 기준으로는 16.3배이고 PBR은 1.71배입니다. 근데 16.3배면 그렇게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 2020년 이전에는 PER, 선행 PE 한 12배 정도 되면 저평가다라고 말을 해왔었고요. 네. 또 2020년 이후로는 15배 이하면은 좀 저평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3배면은 그게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12개월 선행 PER을 좀 계산을 해보면 6.43배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6.27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익 측면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느 때보다 그럼 지금이 싼 상황이네요.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점점 싸지고 있는 거죠.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투자의 심리를 지금은 AI에 대한 의심, 공포, 불안, 불확실 이런 쪽에 이제 쏠려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싸졌는데 이런 심리의 변화가 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보여드렸듯이 장기적인 추세 이런 부분은 이제 훼손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요 추세적인 하단, 이탈 요 부분이 이제는 과매도 또 저평가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5,663까지 내려왔지만 3월 달에 변동성 확대되었던 부분 이 가격 구간에서는 또 강한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현금 관리하시면서 보유 종목 관리하시면은 또 한 3개월, 6개월 후에는 정말 2026년 7월 잘 버텼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나누실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어느 때보다 좀 지금 싸지고 있는 증시다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기대감 드디어 내일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어느 때보다도 실망스러웠던 만큼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반전의 기회를 안겨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하이닉스 컨콜 내용을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TA도 상당히 네. 실망스러웠고 주주 환원도 실망스러웠고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8시 3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해서 오늘 조금 길게 했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 공개 방송 마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이제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중간부터. 근데 앞선 내용은 이제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질의응답을 제가 이제 자세히 들어봤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질문도 너무 뻔한 질문. 네, 남들 다 예상 가능한. 네. 그리고 대답도 너무 뻔한 대답. 전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원하거든요. 자세한 정보. 네. 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커진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에 꽂히는 HBM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좀 수치를 들어가면서 대답을 해주었더라면 너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는 제가 게시판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삼성전자 1분기 컨퍼런스 콜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럼 과연 1분기 내일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1분기에 어떤 컨퍼런스 콜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다시 한번 내용이요? 봤는데 보면은 네. 그냥 컨콜에서 실적이 좋았다는 것에 이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출하량, 가격 상승률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수치로 제시를 딱 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HBM4 판매 상황이 준비된 생산 능력의 전량 솔드아웃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믿음이 가죠. 네, 굉장히 탄탄하구나 이런 신뢰감. 그리고 HBM 매출 가이던스가 연간 3배 이상 또 3분기부터 HBM4 비중이 50% 이상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좀 신뢰감을 얻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일 컨퍼런스 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중점 두고 보셔야 하냐 하면 삼성전자 1분기 서버 D램 비트 판매가 1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이에요. 이것은 네. 전분기 대비 10% 초반 증가를 했고 또 삼성전자 1분기 서버 낸드 비트 판매는 20% 초반에 증가를 했는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하면서 2분기 전체 D램 비트 그로스 가이던스를 한 자릿수 중반 증가로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럼 약하죠, 조금. 한 자릿수니까 두 자릿수가 아니고 한 자릿수 한 자릿수 중반이니까.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약해요. 그리고 낸드 비트 그로스 가이던스는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초반 증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네. 야, 이번에 10%, 20% 이런 증가를 보였는데 2분기에는 한 자릿수 증가밖에 안 된다고? 그럼 불안해하잖아요. 둔화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안정형을 좀 만들어주네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 이유를 네. 2분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출하량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수요는 강하지만 생산과 재고가 부족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생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서 못 판다. 네. 네. 증산을 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네.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월요일이었나요?
그 SK 하이닉스 그 부분 관련해서 네.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노무라 증권 이런 곳에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에 부합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컨퍼런스 콜 종료하면서부터 낙폭을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사실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의 실망이 아니고 네. 질의응답에서 너무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던져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이런 부분을 내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모범 사례처럼 이번에도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네. 좋겠네요.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메타나 또 실적 나오는데 저는 그 메타도 중요하겠지만 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해준다라면 어쨌든 매도의 심리를 한번 끊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내일 꼭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네.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항상 그런 컨퍼런스 콜 하면은 전문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올려드려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셔서 좀 확인을 해 보신다라면 좀 안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삼성전자 이 컨퍼런스 콜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오전에 하죠. 오전에 하는데요. 네. 보통 11시 전에 끝나요. 일반적으로 시간대가 다들 네. 비슷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서 11시 늦어도 12시 전에는 끝나기 때문에 네. 제 그 부분을 또 재빠르게 입수를 해서 네. 또 제 날카로운 분석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제 아무래도 오전장을 뒤흔들 만한 그리고 오후장에도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되겠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혼자서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제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공부방을 마련을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 이 실적 발표 때문에 개장 전부터 프리마켓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이 개장 전 상황들 저희 8시 30분 아침마다 진행해 주시는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